안녕하세요. 크립토 일기장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코인에 관련된 단톡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특히 비트코인이 대상승장이 오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을 코린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 코린이 분들이 대상승장에 유독 단골 멘트처럼 하는 질문 10가지를 모아보았습니다. 저도 코인을 하는 평범한 코린이들 중 한 명으로 반복되는 질문에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앞으로도 저의 꾸준한 영상 일기장 제작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느껴지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들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을 왜 하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아직 안 늦었나요?는 매수와 매도를 언제 할까요? 즉 투자 자문을 공짜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기준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까닭으로 생기는 불안감을 해소받고 싶은 건데요. 더군다나 대상승장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고 나도 벌고 싶은데 그 방법을 타인에게서 찾는 거죠. 이걸 답변하려면 매수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매도하는 그 순간까지 1대1로 전담해서 코칭해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답변해 줄수록 책임감이 뒤따르며 이걸 내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공짜로 말해줄 의리도 없고요. 그렇죠? 돈이 걸려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만약 어떠한 경로로 불법적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리딩방 관계자와 엮일 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 자체를 앞으로도 타인을 통해 할 필요가 없어지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학습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콘텐츠를 제 개인적인 공부 목적으로 영상 일기로 만드는 것이 제 크립토 일기장 채널 운영의 출발점이니까요. 올라오는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을 대가로 수익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입니다. 살까요? 팔까요? 질문하는 것은 저한테 사기 쳐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먼저 필요한 기본적인 공부가 우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성격이 좀 비슷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에 참고하라고 먼저 말하자면 저는 이 코인 시장을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 사용될 때 대형 플랫폼 역할을 해줄 이더리움과 솔라나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디지털 쓰레기들이 있죠. 저는 비트코인 외에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대부분의 알트코인, 잡코인이라고 하겠죠. 이들의 전망들을 구글링 하면은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코인들의 미사여구 가득한 문장 몇 줄 그리고 그런 관계자들 운영진들이 X 같은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 내용들 이런 거 위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이 정도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본적 분석이고요. 그게 아니면 전부 비트코인 차트가 좋은 분위기인지 아닌지 눈치를 보고 이 차트 분석으로 러프하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고작입니다. 전 단타 중심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냥 주봉 월봉 켜가지고 해당 코인의 지난번 대상승장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먼저 확인해보고 현재가가 고점에 가까운지 저점에 가까운지를 보시면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내가 지금 하는지 아닌지를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보겠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인 흐름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충분히 미리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닌 것보다 훨씬 안전하겠지만 단기 트레이딩의 횟수를 잦게 해서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걸 무시하기 마련이거든요. 도파민도 막 빵 터지니까 쉽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감에 의지해서 일을 쉽게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항상 매 순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임의로 가격이 하락하는 세기를 몇 가지로 표현해 보자면 단순히 약간 하락하는 정도의 세기를 눌림이라 하고요. 차트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유지되어 오던 흐름을 깨고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정도의 하락 세기를 조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어 가다가 다시 한번 유의미한 지점을 재차 이탈하는 것이 확정된 것 정도의 세기를 하락이라고 할게요. 기준이 없이 단타를 하는 분들일수록 음봉 캔들이 뜰 때마다 쉽게 겁먹고 갈팡질팡하게 될 텐데, 그러지 않으려면 최소한 차트를 읽을 때 저항선과 지지선을 잘 긋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을 긋고 나서 마주하는 음봉 캔들을 볼 때 방금 말한 눌림, 조정, 하락의 세기를 그나마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서 이 막연함을 약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보조 지표는 종류가 다양한데, 이들 대부분은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더 디테일하게 긋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낮추어주는 것을 보조해주는 정도로 참고할 수 있겠고, 물론 기술적 분석, 흔히 말해 줄긋기라는 행위 자체를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어차피 내가 차트를 보고 투자 판단의 일부라도 이 기술적 분석을 참고할 거라면 기술적 분석의 이론적인 의미까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나아가서 투자랑 트레이딩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투자는 가치를 보고 종목을 사모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지만, 트레이딩은 수익을 내기 위해 차트를 보고 확률적으로 높은 판단에 기대는 행위입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물론 세계 최고의 권력자 트럼프 황제께서 이 대크립토 시대를 공언하셨음에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초기 성장기의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는 사실상 비트코인 말고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결국 알트코인을 투자하려면 기술적 분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차트를 대전제로 놓고요. 그러므로 이 조정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확률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겠다. 더불어 확률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맞는 행동까지 미리 정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무 대처 없이 그냥 존버, 가지라 존버 하면은 모든 리스크를 정면으로 떠안게 되겠죠. 이용자가 많지 않은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안 받쳐주면은 일단 트레이딩 할 때도 굉장히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면 비트, 빗썸,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안 됩니다. 비트는 상장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서 흔히 말하는 듣보잡, 잡코인들까지 일일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보수적인 편이지만, 이용자 수와 거래량이 업비트가 일단 당연 1위고요. 빗썸이 이제 그 다음인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보다 더 이 다양한 코인들을 상장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외에만 상장되어 있고 국내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을 거래하고는 싶은데 굳이 해외 거래소까지 가입해서 사용하기는 귀찮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이 빗썸까지만 딱 가입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현재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 업비트는 K뱅크 계좌를 보유하고 빗썸은 농협 계좌를 보유해야 입출금을 연동할 수 있는데, 현금 입출금 시 유의사항은 거래소마다 정책이 시시각각 바뀔 수 있지만 업비트 기준으로 현금을 입금한 지 24시간 내로는 타 거래소로 이체가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하고요. 근데 입출금을 또 하다 보면은 코인을 전송해야 되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약간 필요하므로 제 채널에서 별도로 앞으로 영상이 제작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구입해서 거래소 지갑을 통해 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타 거래소의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별도의 개인 블록체인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암호화된 거래 주소를 기입해서 코인을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같은 코인이지만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코인을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코인을 수수료로 지불하기 위해 별도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 같은 경우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래소로는 다이렉트로 코인 전송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듣보잡 거래소를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이 업비트로 코인을 다이렉트로 전송하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걸 실행해 버렸을 때 출금 처리가 중단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코인이 뭐 증발해버린 건 아니니까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소명해가지고 취소 요청을 해야 다시 정상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게 싫으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를 사용할 거면은 바이낸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전송하는 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다양한 해외 거래소로 비교적 용이하게 코인 전송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채굴 보상이 4년 주기로 절반 감소하는 반감기라는 특징이 있고 이런 거는 아실 건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는 이 4년간의 행적이 놀랍게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대상승장과 대하락장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서도 네 번째 반감기가 같은 패턴으로 과학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2024년 말부터 대상승장이 시작되어서 2025년 어느 순간까지 대상승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코인러들 사이에서는 현재 정론입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채굴이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4년 주기의 과학적 패턴은 이번이 이제 마지막일 거라는 분석도 최근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어떤 대형 호재와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여파에 따라 상승과 하락의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는 있겠지만 대상승장이 오고 나면은 대하락장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니 길게 보았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랑 트레이딩 할 때 차트 분석하거나 이 종목의 전망이 어떤지 리서치하기 전에 자기 분석부터 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투자 가능한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 전략도 달라질 거고, 종목을 매수했으면 내가 느긋하게 기다려가지고 큰 수익을 바라는 게 더 편한 건지, 아니면 사팔 하면서 짜릿함을 느끼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못 견디는 갬블러 기질을 지금 가졌는가, 이런 걸 자가점검 해보는 게 먼저고요. 후자일수록 단타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는 존버가 낫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 게 제가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입문해가지고 나름대로 7년 동안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고집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2023년부터 중장기 전략으로 수정해가지고 큰맘 먹고 한번 해봤더니 드디어 이 대상승장 사이클이 오면서 드디어 좀 투자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전략에 많은 비중 할애하고 고위험 전략 비중을 낮게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8번째 질문에서 했던 답변처럼 비트코인은 4년의 주기로 반감기가 있고,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는 이 4년간의 행적이 놀랍게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대상승장과 대하락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장관님께서 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 트럼프를 세계의 왕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셨고요. 지금까지 친암호화폐 정책을 이렇게 강력하게 공언한 정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국가도 비트코인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 이상 국가 간 통화의 발행량과 자금 유출을 이제 마음대로 일개 국가가 입맛대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인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중인데, 이 최소한 트럼프 임기 말까지는 급격하게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격변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더 많이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돈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빨리 변하고 살아남기 위한 신산업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거를 국정과제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 건네만에, 언제 건네만에 이런 거에만 포인트가 꽂혀 있으니까 참 답답한 심경을 전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저의 일기장을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